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6학년 1학기 연극단원을 공부해 볼 유지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연극단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극본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나요? 극본에는 때, 곳, 나오는 사람, 무대 전환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해설, 그리고 인물이 하는 말을 나타내는 대사와 괄호 안에 써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지문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극본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직접 나타낸다는 점과 극본에서는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연극놀이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해볼 놀이는 소리 터널이라는 활동입니다. 먼저 터널을 지나갈 친구들을 제외하고 반 친구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두 줄로 서서 터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것 같은 소리를 각자 떠올립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이곳이 어디일지 떠올리면서 지나갑니다. 친구들이 터널을 지나갈 때 내가 떠올렸던 소리를 친구들에게 소리내어 봅니다. 끝까지 통과한 후에 어떤 장소였던 것 같은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친구들과 소리터널 놀이를 해볼까요? 소리터널을 지나가고 싶은 친구 있나요? 네, 제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태선이는 잠깐 뒤를 돌아봐 주세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잠깐 모이시고요. 우리가 만들 장소는 부엌이에요. 부엌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소리 터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줄을 서주세요. 태선이는 뒤를 돌아봐 주시고요. 눈을 감고 소리 터널을 지나오면서 여기가 어떤 장소일 것 같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어떤 장소인 것 같나요? 부엌입니다. 오, 맞았어요. 어떻게 해서 부엌인지 알아맞힐 수 있었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무언가를 맛있게 먹는 소리가 나서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소리터널 놀이를 해보았나요? 눈을 감고 들어보니 어때요? 정말로 어떤 장소가 내 머릿속에 펼쳐지는 것 같나요?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해볼 연극놀이는 상상하며 말하기예요. 이 놀이는 우리가 오늘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도착할 때 겪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해볼 건데요. 엄청 그럴싸하게 말해볼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지금만큼은 다 가능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친구의 말에 호응하고 반응해 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오늘 집에서 나와 학교에 가려고 주차장에 갔어요. 자, 차 열쇠를 꺼내려고 바지에 손을 넣었는데 불싸. 자동차 열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다시 올라가야 하나? 지하철 타야 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뭉게 모아지더니 선생님 발 앞에 떡하니 온 거예요. 혹시나 해서 구름 위에 발을 살짝 올려놓아 봤는데 이게 웬걸? 구름 위에 선생님이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게요? 날 학교에 데려다 줘! 했더니 그냥 구름이 쏜살같이 선생님을 학교로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오늘 아침에 이런 신기한 경험들을 다 겪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는 방금 연극놀이에서 장소에 따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소리를 내보고 나의 일상생활을 허구적으로 바꾸어서 말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활동을 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기존의 문학작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극본으로 쓰고 싶은 경험을 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는 정한 경험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 볼 거고 마지막으로 극본을 쓰기 위한 사건의 흐름을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극본을 쓰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내 경험 중에서 소재를 정해봐야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들으면서 떠오르는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 빈 공간이나 연습장에 글을 쓸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잠시 기다릴게요. 자, 준비되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내가 6학년까지 지내오면서 많이 슬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내가 13년 동안 살면서 너무나 억울했던 사건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깜짝 놀랐던 순간은, 진짜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너무 화났던, 정말 즐거웠던 순간은, 이런 질문에 떠오르는 경험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구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면 너무 뿌듯하겠죠. 그리고 동생이 집에 있는 화분을 깨트렸는데 엄마한테 자기가 했다고 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억울하겠죠. 또 학교를 다녀오니 10년 동안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교과서 198쪽에 빈 곳이나 연습장에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어보았나요? 만약 한두 가지만 떠올랐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적은 경험 중에서 제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경험 딱 한 가지를 고르세요. 우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고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친구들에게 들려줄 때는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하는 친구에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한번 예시를 볼까요? 내가 먼저 얘기해 볼게. 나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시험에서 100점 맞았을 때야. 2주 전에 학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엄마가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사준다고 하셨어.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학원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우와, 진짜 좋았겠다. 근데 공부를 얼마나 한 거야? 2주 동안 하루에 1시간 반씩 꾸준히 공부했어. 시험 보기 직전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 엄청 두근거렸고 긴장했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쉽더라고. 그래서 안심이 됐지. 내가 얘기해볼게. 내가 제일 억울했을 때는 동생 때문에 내가 혼났을 때야. 동생이 자기가 화분 깨트려 놓고 말을 안 해서 엄마한테 같이 혼났어. 그래서 그때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났었어. 아, 진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근데 동생은 왜 자기가 깨트려 놓고 말을 안 했어? 몰라, 나도 그냥 혼나기 싫으니까 나 물고 넘어진 것 같다니까. 근데 화분은 어떻게 하다가 깨지게 된 거야? 아니, 동생이 나가서 놀자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바빠서 이따가 놀아준다 했다? 그랬더니 삐져서 쿵쾅거리면서 나가다가 내 방문 근처에 있던 화분을 친 거야. 그럼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 안 했어? 했지. 근데 엄마는 놀다가 그런 거라고 우리 둘 다 같이 혼냈어.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았나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때요? 친구와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고 친구의 마음에 공감이 되나요? 우리는 모둠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서 실제로 극본으로 써볼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연극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4명이서 함께 극본을 쓰고 최종적으로는 낭독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면 모드분들 중에서 낭독할 게 없는 사람이 발생하겠죠. 그러니 역할이 최소 3명 이상 등장하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었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정한 이야기가 너무 두루뭉술하거나 금방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극본으로 쓸 내용이 별로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이야기에서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살펴보면 좋아요. 우리가 극본을 다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친구들과 읽으면서 친구들이 어울리는 제목이 딱 떠오르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 소재가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도 되나요? 인물을 한 명 더 추가해도 되나요? 두 가지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섞어도 되나요? 네, 모두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약간의 변형 그리고 추가는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럼 모둠의 친구들과 극본으로 만들 이야기를 한번 정해볼까요? 주영이 이야기가 인물도 엄마, 나, 동생 이렇게 나오고 억울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 주영이 동생이 화분 자기가 깨뜨려 놓고 안 했다고 발뺌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아빠를 추가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아빠를 추가해서 내가 아빠한테 억울하다고 말하니까 아빠가 누나니까 참으라고 말하는 걸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그 이야기로 정하자. 근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 아, 철없는 내 동생 어때? 아, 좋다. 우리 반에 그 동생 있는 친구들이 보면 공감할 것 같아. 모둠 친구들과 극본으로 쓸 이야기를 정했나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극본으로 쓰기에 앞서서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만나보려고 해요. 등장인물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첫째, 친구들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나열하고 한 명씩 임무를 맡습니다. 둘째, 등장인물들 가운데
한 명을 여러분 앞에 초대했다고 가정하고 그 인물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셋째, 초대된 등장인물을 맡은 친구는 자신이 지금만큼은 그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인물을 초대해서 반복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은 인물이 정말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시 영상을 한번 보고 직접 해봅시다. 내가 이야기의 동생 역할을 해볼게. 그래, 그럼 우리가 동생한테 묻고 싶은 걸 질문해 볼게. 너는 왜 네가 화분을 깨트렸으면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을 안 했어? 어쨌든 누나랑 이야기하면서 깨트린 거니까. 아니, 그게 왜 이야기하다 깨트린 거야? 아, 너가 누나가 안 놀아준다니까 삐져서 나가다가 깨트린 거잖아. 어쨌든 누나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 안 했지. 그럼 누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좀 들어? 들어, 조금. 이번에는 내가 이야기의 엄마 역할을 해볼게. 그래, 그럼 우리가 엄마한테 묻고 싶은 걸 질문하도록 할게. 어머니, 왜 동생과 누나 둘 다 혼내셨어요? 어쨌든 누나와 동생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누나한테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죠? 누나니까 동생을 잘 다독이고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누나는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잘 달래주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나요? 우리가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만나보니 인물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정한 이야기에 큰 줄거리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극본으로 쓸 이야기에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절지와 같은 큰 종이와 붙임 쪽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모둠에서 정한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떠오르는 대로 모두 붙임 쪽지에 적고 사절지 같은 큰 종이에 붙입니다. 극본으로 쓰기로 정한 이야기에 나왔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며 일단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전부 적어 보세요. 한번 화면의 예시를 볼까요? 그 다음에는 붙임 쪽지에 적힌 여러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쭉 나열합니다. 붙임 쪽지에 쓴 사건 중에서 시작하는 사건과 끝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시작과 끝을 먼저 놓고 나머지를 배열하면 쉽겠죠? 다음은 나열한 사건들 중에서 4개만 뽑아볼 거예요. 전체 이야기를 4개로 요약한다면 꼭 들어가야 할 사건 4가지를 뽑아서 순서대로 붙여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아있는 붙임 쪽지를 여러분이 뽑은 4가지 사건 중에서 관련 있는 것 위에 이어서 붙입니다. 누나가 나중에 놀아준다고 거절한 사건은 동생이 누나한테 놀자고 한 것과 관련이 있을 테고, 동생이 화분 깨트린 것을 누나도 책임 있다고 말한 것은 화분이 깨진 사건과 관련이 있겠죠? 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 건 아빠가 누나니까 참으라고 말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방금의 순서와 같이 이야기를 구조화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이야기를 크게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조화했나요? 다음 시간에 오늘 우리가 정한 4개의 사건에 살을 더 붙여서 극본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붙임 쪽지를 붙인 종이는 잘 간직하고 있으세요. 까먹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사진으로 찍어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모둠에서 극본으로 쓸 경험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정한 경험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명씩 맡아보았고, 자신이 맡은 인물로서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한 이야기를 크게 4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서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구조화한 4개의 사건을 바탕으로 모두원들이 함께 낭독극을 할 극본을 실제로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정한 이야기에서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해도 좋으니까 다음 시간 전까지 모둠 친구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어떤 극본이 나오게 될지 선생님도 무척 기대가 되네요.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안녕!